네, 오늘은 공개도면 13번 각각의 부품 모델링 후에 조립, 네,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코드 생성까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살펴보시게 되면 공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AB 구간이 2번 부품에 존재합니다. 2번 부품의 AB 구간을 1번 부품의 기준 치수를 참고하여 정치수로 모델링한 후에 출력용 데이터는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델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 파일, 스탠다드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D 스케치를 이용하여 정면에 해당하는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직사각형 생성하겠습니다. 원점의 기준점을 잡아 직사각형을 하나 생성한 뒤에 가로 세로 26에 18를 부여합니다. 네,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이용해 현재 작업해 놓은 사각형에 돌출 작업을 진행합니다. 돌출 길이 값은 40, 1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쉘 기능 이용해서 다만큼의 두께를 남기고 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윗면을 선택한 뒤에 남기는 두께값 4 입력하고 첫 번째 쉘 작업 완성하고요. 다시 한번 쉘 작업 재실행하셔서 이렇게 왼쪽에 해당하는 면 두께 선택하시고 두께값 4 입력하시고 확인. 이런 식으로 반복된 셀 작업을 이용해서 두께값 4가 남는 이런 형상을 프레임 형상을 완성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쉘 작업을 이용해서 쉘 작업이 전 5번이 들어갔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진행을 해주었고요. 쉘 작업 후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도시대고 여기는 못대기 값이 있네요. 네, 못대기가 C2로 들어가 있습니다. 템퍼값 C2를 따라서 못따기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에 C2의 템퍼를 생성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2번 부품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는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스케치 메뉴를 이용해서 정면도에 첫 번째 스케치를 진행해 주십니다. 스케치에서 직사각형을 그리실 건데 지금 한 직사각형 2개를 그리시고 위에다 선으로 윗부분을 이어서 그리실 건데 직사각형은 2점 중심 방식으로 그려주십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중심 포인트는 원점에 일치시켜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 하나, 또 중심점이 원점에 일치하도록 두 번째 직사각형 평행 위치로 긴 직사각형 하나.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선을 그리실 건데 이 직사각형의 위에 끝점에서부터 수직하게 연결되는 선, 평하게 연결되는 선. 다시 한번 선 그리기 기능 이용해서 모서리에서부터 수직하게 올라가는 선, 다르기 기능 이용해서 여기 반여선 부분 잘라주십니다. 자, 이제 치수 기능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해 주십니다. 자, 이 구간은 지금 현재 A 구간입니다. A 구간은 어디냐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얼마의 치수를 따르냐면 여기 길이가 18의 치수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B 구간의 치수는 어디의 치수를 따르시냐면요. 어디의 치수를 찾아주시면 되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0의 치수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수를 넣겠습니다. 18이라는 거리값 넣고요. 여기 구간은 10이라는 치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높이 값이라든지 전체 가로 값은 도면에 제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6, 18, 그리고 위에 부분 형상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서부터 선의 이제 끝부분까지 높이가 28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스케치 완료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출 기능 이용해서 지금 그려놓은 사각형 여기 아래 위에 부분도 다 선택해 주시고 얘를 네, 이 모양을 숫자 모양을 돌출해 주실 건데요. 얘는요 양방향으로 돌출 진행해 주십니다. 자, 방향성 양방향 선택해 주시고 방향 값은 얼마를 입력해 주시냐면은 1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측당 7.5씩 총 15만큼 돌출을 진행해 주십니다.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돌출 스케치 계속 이용하셔야 되는데 스케치가 숨겨졌어요. 돌출 펼쳐보시고 하단으로 자동으로 위치한 스케치를 마우스 우측 이용해서 가시성을 켜주시고요. 네, 화면상에 다시 스케치가 나타나면 그 스케치를 선택해서 여기 위에 부분만 선택하실게요. 위에 부분 영역만 선택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총 5만큼 돌출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때 돌출 툴 옵션 보시면 기존의 솔리드와 하나를 합치겠다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목깎기 메뉴 이용해서 라운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하나, 두 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구간에 라운드 작업 라운드 값 5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둥구스름한 이제 모서리 라운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면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정사각형 그려주실 거예요. 원점에 중심점이 일치한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정사각형의 크기는 8에 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얘는 돌출해 주실 거예요. 돌출 기능 이용해서 방향은 반대죠. 예. 안에 솔리드 안쪽으로 쭉 들어가도록 기존의 솔리드 넉넉하게 벗어나도록 길이값 입력해 주시고 기존의 솔리드에서 잘라내겠다. 잘라내기로 돌출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인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 이용해서 여기 각인이 들어갈 기준면 선택하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텍스트 생성해 주세요. 각인이 들어갈 영역을 박스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 5에서 한 6 정도 입력하시면 돼요. 글자 크기 지정해 주신 후에 제시되는 각인 번호를 입력해 주십니다. 확인. 네, ESC로 작업 완료하고요. 글자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글자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위치로 도면에서 제시되는 위치와 유사하게 임의의 위치에다 위치시켜 주시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돌출 기능 이용해서 현재 작업한 텍스트 선택하시고 1mm 정도 안쪽으로 잘라내기 해주세요. 자, 스케치 선택하셨고요. 텍스트 선택하셨고 방향은 솔리드가 위치하는 방향 거리값은 1mm 기존의 솔리드에서 잘라내겠다. 잘라내기 선택하신 후에 확인으로 완료해 주십니다. 자, 도면에 보시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C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부분 어디인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측면도 보면 뒤에도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우리 모서리의 술로 따지면은 16군데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못따기 값 1 넣어줍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스케치는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준 치수를 이용해서 먼저 제출용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저장을 진행하신 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이름은 부품 2번 뒤에 반드시 프린트라는 명칭을 붙여주세요. 프린트용 파일이다 라고 이름에 명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프린트용 파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부품 2 언더 프린트 열려있죠. 프린트 파일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채점에서 오차 범위를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프린트용 파일을 따로 생성을 합니다. 자, 도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A, B 구간에
공차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A, B 구간은 어딘가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플러스 공차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차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기 쑥 들어가야 되는데 얘보다 크면은 커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 A, B 구간은 모두 마이너스 공차가 적용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 공차 적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mm로 공차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스케치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18이라고 나와 있는 이 구간을 17로 변경하고요. 10이라고 나와 있는 이 구간을 9로 변경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자동으로 스케치가 수정되면서 자동으로 모델링이 수정되었습니다. 치수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대로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총 지금 3개의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1번 부품 파일, 2번 부품 파일, 2번 부품 파일을 이용해서 공차를 적용한 프린트 2번 파일. 어셈블리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는 총 2번을 할 거고요. 제출용 파일 하나랑 그리고 프린트용 파일 어셈블리 이렇게 총 2번으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출용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 조립품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는 어셈블리 템플릿을 이용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배치 메뉴를 이용해서 1번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1번 부품은 불러오실 때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조금 보기가 힘들어서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 불러온 뒤에 ESC로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배치 작업을 이용해서 공개 13번 도면에 2번 부품을 불러옵니다. 기준 치수로 작업된 정치수 작업물을 불러옵니다. 아무데나 찍어주시고요. 얘는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위치를 정해주십니다. 메이트 기능 이용해서 예를 들어 바깥쪽 면과 얘 바깥쪽 면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그리고 두 번째로 얘 바닥면이 어디랑 맞닿을 거냐면 이 안쪽에 이쪽 면과 맞닿게 메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위치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위치와 유사하게 얘를 위치시켜 주시겠습니다. 간섭되지만 않게끔 약간의 거리를 띄워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킨 후에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이름을 뭘로 저장하려고 했냐면요. 지금 공개 13번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 저장했고요. 이 어셈블리 파일을 저장한 후에 얘를 내보내기 캐드 형식을 이용해서 스텝 파일과 STL 파일로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출용 파일입니다. 스텝 파일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혹시 모르니까 옵션에서 한번 이제 쭉 확인을 해주시고 그대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보내기에서 캐드 형식으로 STL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거는 제출용 파일입니다. 채점용이에요. 저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제출용 파일 3가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프린트용 어셈블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는 닫아주세요.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어셈블리 파일 조립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는 템플릿 선택하시고 작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동일합니다. 새 파일 생성하신 후에 먼저 1번 부품 선택하고 원점에서 고정 배치로 불러들여 옵니다. ESC로 완료하시고 비주얼 스타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번에는 프린트용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프린트용 어셈블리 작업은 부품과 부품에 면이 맞닿아 있으면은 얘가 출력될 때 3D 프린터에서 통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탈락이죠. 그래서 3D 프린트용은 공차가 적용된 부품을 사용해서 어셈블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부품을
프린트용 공차가 적용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무 위치나 찍어주시고 이번에도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메이트를 주실 건데 아까는요 면과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렬 방식으로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게끔 해서 첫 번째 메이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면과 면끼리 맞닿게 두 번째 메이트를 주셨어요. 방금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러시면 안 되죠. 면과 면이 맞닿으면 네 얘가 하나로 통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공차가 적용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 사이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바닥면 얘 선택하시고 원래는 얘가 어디랑 붙었었냐면은 여기 면이랑 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붙이시면 안 되고 그 면과 면을 선택하시고 간격 띄우기에다가 간격 값을 0.5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 거리값 간격 있는 거 띄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해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네, 이 안쪽도 여기 구간도 간격이 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간격 모든 구간이 간격이 이제 띄어져 있는 걸 확인하신 후에 네, 그다음에 저장을 해주십니다. 저장을 하실 때 네, 공개 13번 도면에 프린트용이다. 이름의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프린트용이다. 저장을 해주시고 얘를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STL 파일로 한번 내보내게 해주십니다. 프린트용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그대로 저장, STL로 저장하겠습니다. STL로 저장하실 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STL 옵션에 가보시면은 네, 옵션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옵션 있죠. STL 선택하시고 옵션 밑에 뜨실 거예요. 옵션에 가보시면은 단위가 현재 모델 맞죠? 어셈블리한 템플릿의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계야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본래의 치수와 다르게 이제 변환돼 가지고 너무 작게 나옵니다. 꼭 나중에 꼭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작업 채점용으로 제출할 파일 채점용 그리고 우리가 3D 프린터에 직접 적용할 파일 프린터용 어셈블리 파일 두 가지로 나눴죠. 두 개의 어셈블리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큐라나 큐빅크레이터 아니면 3D웍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킨드리코 제품 3D웍스를 이용해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요즘 다 동일하기 때문에 3D웍스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린트용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프린트라고 적혀있는 STL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공차가 적용된 STL 파일이고요. 회전 기능이라든지 이제 위치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습니다. 베드에 붙이기 적용해 놓고요.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시간이 가장 절약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시간을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셈블리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어셈블리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STL 파일로 다시 변환하셔서 슬라이싱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해요. 네, 어셈블리 작업부터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위치가 이게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같은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곡기에 두면 다른 걸 이제 예시로 들어본다면은 얘가 이제 얼마만큼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프트 생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넣을지 어셈블리에서 잘 고려를 해주시고 조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STL 파일로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이 방향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먼저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G코드 생성하는 기본 세팅을 이용해서
요즘은 기본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재질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출력할 프린트가 어떤 건지 프린트 유형에 맞게끔 G코드를 생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G코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D웍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뷰어를 이용해서 G코드를 이제 먼저 레이어 세팅 먼저 레이어 생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시간, 이제 예상 무게를 미리 보신 후에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파일에서 G코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상 시간은 1시간 9분으로 나오는데 보통 플러스 10분 정도 봐주셔야 돼요. 얘가 자동으로 0점을 조정하는 그 오토 레벨링 작업을 진행하고 뭐하고 하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 크게는 10분 정도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분 정도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저는, 네, G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선택하고, 방향성을 좀 이쪽으로 바꿔볼까요? 네, 베드에 붙이게 하고 레이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변화는 없네요. 이렇게 해서 G코드를 이 정도 이렇게 레이어를 생성해서 모델을 출력하면 되겠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파일에서 G코드 저장하기를 이용해서 G코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을 하실 때에는 레이어 높이는 기본적으로 노즐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노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0.2. 그래서 레이어의 높이는 0.2 이상으로 높이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0.2 정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기본 레이어 높이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외벽의 성굵기라든지 이제 이런 퍼센테이지를 이제 변경하시면 얘가 나중에 후작업할 때 그냥 쉽게 바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출력을 할때 출력물 사이에 이제 그렇게 재질이 조금 이제 뭐 실처럼 늘어져가지고 수염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즐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좀 늘어지는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그런 형상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노즐 온도를 5도에서 10도 정도 한번 낮춰보시고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온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드 온도는 60도 그대로 유지해 주십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60도가 PLA에서는 제일 적당합니다. 베드의 온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가 베드에 안착할 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가 안착할 때 베드의 온도가 낮으면 너무 급격한 수축이 일어나서 형상이 뒤틀려서 들뜸 형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제대로 안착이 안 돼서 3D 프린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의 온도는 60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십니다. 서포트는 지지대인데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다가 갑자기 빈 공간이 나올 때 그런데 그 빈 공간 다음에 또 쌓아야 되는 레이어가 있을 때 빈 공간 위에 무언가를 갑자기 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서포트라는 거를 얘가 생성을 하고 받침을 주는 거죠. 그 위에 이 윗줄의 레이어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서포트는 웬만하면 생성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포트 생성 각도는 60도를 넘어가는 구간에는 내가 자동적으로 서포트를 생성하겠다. 이 옵션을 이용해서 서포트를 생성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십니다. 배드 고정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출력될 때 사용 안 함으로 하시게 되면은 바닥면에 아무것도 이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바닥면에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고 베드 위에 바로 레이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다 보면요. 얘가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상이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최악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베드의 고정을 보통 이제 레프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넓게끔 더 이렇게 밑판을 깔아주는 거죠. 밑판을 깔아주고 첫 번째 레이어를 그 위에다 안착시키기 때문에 밀림이라든지 밀뜸이라든지 위치 이제 생성의 오류가 훨씬 더 레이어 생성의 오류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간단한 형상을 하실 때에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그런 간단한 형상을 만드실 때는 이 스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G코드를 생성해 주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스커트라는 건 뭐냐면은 노즐에서 이제 출력될 때 바로 재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재질이 바로 이제 곧바로 이제 압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시작하는 지점에 레이어가 미압출되어서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후 레이어 2층, 3층 레이어 작업할 때도 이 부분은 이제 무너짐이 생기겠죠. 그래서 노즐에 노즐의 끝까지 재료를 밀어주는 겁니다. 어디서? 이 바깥에서 한 줄, 두 줄, 뭐 이제 세 줄 정도 바깥에서 미리 짜보는 거예요. 그 노즐 꽉 찬 노즐에 바로 레이어 성형 작업을 시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스커트라도 만들어 주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내부 체험 속도 너무 빠르면요. 너무 빠르면은 출력물에 이제 뭐 보면 레이어 사이사이에 이제 뭐 간격이 이렇게 생기는 면이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속도가 너무 내부 체험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프린트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미성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웬만하면 여기 기본 40에서 60 사이라고 하는데 PLA는 40이 가장 저는 이상적인 것 같아요. 40 정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첫 번째 레이어 속도 이거 첫 번째 레이어는 좀 천천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속도 20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 속도는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그대로 따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밀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이제 채워주시는데 15% 정도 채웠을 때 시간이 지금 현재 1시간이었는데 1시간 9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채우기 밀도를 높이시면은 시간이 이제 쑥쑥쑥쑥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채우기 밀도를 너무 낮추시게 되면은 얘가 후작업할 때 서포트라든지 그런 것들 제거할 때 바스러짐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형상이 망가져서 관점의 사유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10% 최소 10% 그 다음에 15% 정도 그 사이에 채우기 밀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리트렉션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이렇게 네, 보면은 익스트루더 안에 보시면은 기어가 있고요. 베어링이 있고 이게 PLA입니다. PLA 줄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게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밑으로 내려주는데요. 자 이제 노즐에 들어가서 얘가 그 온도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쭉 압출되면서 레이어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일 겁니다. 이때 얘가 한 층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다각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한 층의 레이어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0.2mm만큼 위로 이제 이동해서 또 한 층을 쌓아줄 겁니다. 이때 0.2mm만큼 이동할 때요.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은 이 온도에 의해서 이 PLA가 녹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뭉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레이어 작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딱 시작하는 부분에 레이어가 이렇게 과다하게 그 재질이 과다하게 압출되어서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뚝뚝 흘러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뭉친 부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네, 형상에 뭐 이제 재료가 이렇게 떡진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에는 얘가 반대로 이렇게 잠시 재료를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거를 저희는 후퇴 리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살짝 재료가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렇게 녹아가지고 고여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다음 레이어 작업할 때 이게 뭉쳐서 이렇게 압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트랙션이라는 걸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트랙션은 활성화해 놓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냉각팬은 네, 이건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냉각팬은 이렇게 레이어가 이제 쌓고 이제 지나가면서 그 옆을 이제 냉각팬이 건조를 시켜주는데요. 만약 냉각팬으로 건조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1층 쌓고 2층 쌓을 때 1층이 덜 굳어서 그 위에 또 뜨거운 레이어가 이렇게 닿게 되면은 형상이 무너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네, 표면에 이제 거칠기가 뭐 이제 균일하지 않아서 표면에 이렇게 기스가 난다던가 상처가 난다던가 예, 그런 아무튼 형상품에 이제 뭔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은 켜주시고 기본 설정을 따라서 네, 냉각을 진행하면서 레이어 쌓기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중 노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중 노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들이 있긴 한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사용할 옵션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들을 진행을 한 후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G코드를 저장해서 G코드를 생성을 해주십니다.